풀 문제 엄청나게 많습니다. 줄이고 줄였는데도 두 번 나왔어. 그래서 이렇게 두 번이거든. 이렇게 교과서 기출 문제랑 그 다음에 외부 지문 있죠? 모의고사 예상 플러스 기출 문제 이렇게 문제 두 번으로 나왔는데 이거 다 풀고 만약에 이제 개인별로 이제 좀 차가 있으니까 만약에 속도가 혹은 시간이 확대되시는 분들 같은 경우는 더 풀어도 되고 그 다음에 더 많은 문제를 요구하셔도 계속 드릴 수 있습니다. 문제는 더 많고 이게 이제 선생님이 책 만들었는데 조금 다듬어야 돼서 이따가 쉬는 시간에 선생님이 좀 이제 꼬투리 같은 데 잘라내고 되게 깨끗하게 그리고 오늘 이제 프린트로는 따로 드릴 거예요. 그 1, 2과 교과서 1, 2과 실전 문제는 풀었는데 그 이후에 시화 문제를 아직 안 풀어서 그걸 이제 다음 시간까지 숙제로 풀어오시고 자 그럼 이제 나가보도록 하시죠. 35번이죠. 3호 35번이 되겠고 그 전까지 34번까지 다 했죠. 35번부터 할게. 35번 보시면 자 그래 순서 문제였습니다. 원래 이제 순서 문항이었고 자 그래서 보시면 문제 제목 따로 뽑아놨지만 역시나 이제 원문 한번 보면서 일단 첫 번째 문장이 suppose부터 시작이 되고 있죠. 그래서 어떤 명령문의 구조다 라고 볼 수 있고 명령문이 좀 권유가 되겠지. 이제 대비하라고 한번 가정해봐 혹은 가정해보자 이런 의미가 되겠고 자 100절 봤더니 어떤 사실을 가정해보나요? You're busy working입니다. 보시면은 이게 하나의 표현이죠. be busy ing지 무슨 뜻? 하느라 바쁘다 이런 뜻이 되겠고 work on 같은 경우는 work on이 무슨 뜻? 어떤 노력하다, 공들이다, 애쓰다 아니면 진행하다 이런 의미가 되겠죠. 자 어떤 이제 프로젝트인데 원데이 어느 날이라는 뜻이죠. 그냥 하루는 어느 날에는 어떤 프로젝트를 하느라 바쁘다 라는 사실을 가정해보자 이런 의미. 자 그리고 두 번째 가정해볼 사람은 뭐가 end이고 그 다음에 you have no time to buy lunch라고 나와있지. 그래서 토장사 같은 경우는 여기 표시되어 있듯이 형용사적인 용법으로 쓰였습니다. 앞에 있는 time 수식해주는 have no time이 무슨 뜻이에요? 시간이 없다는 얘기죠. 시간이 없는데 뭐 할 시간이 없는지 수식해주는 거예요. 점심을 구매할 시간이 없다 라는 사실 전체 사실 자체를 뭐 해보자 가정해보자 상황을 줬을 일단 당신이 바쁜데 점심을 구매할 시간이 없습니다. 너무 바빠서 배고픈데 자 그때 all of a sudden 같은 경우는 무슨 의미? 얘는 그냥 뭐 suddenly라고 하죠. 갑자기? 라는 뜻이에요. 갑자기 Your best friend shows up 하면 무슨 뜻? show up이 무슨 뜻? 나타나다라는 뜻이죠. 나타나다. 당신의 가장 친한 친구가 나타납니다. 보시면은 이제 with 같은 경우는 무엇과 함께잖아요. 근데 이제 목적어 자체가 샌드위치라는 사물이기 때문에 여기서 이제 어떤 사물을 가지고라는 의미가 되겠죠, 그렇죠? 자, 뭘 지니고 나타났나요? 당신이 여러분이 가장 좋아하는 샌드위치를 가지고 갑자기 나타납니다. 가장 친한 친구가. 마침 배고파 뒤질 것 같은데 너무 바빠. 근데 갑자기 친구가 내가 진짜 좋아하는 사람이 친구가 샌드위치를 그것도 내가 가장 좋아하는 샌드위치를 가지고 나타났어. 자, 근데 당연히 어떤 감정이 들까요? 아래쪽에 보시면 he tells you라고 나와 있습니다. 그러면서 또 뭐라고 말하나요? 자, 사용식 구조인데 당신에게 that 이하라고 말한다는 얘기야. 그가 뭐라고 말합니까? 시기적절하게 나타나고 말까지도 뭐라고 해요? He knows you're busy 하면 무슨 뜻? 그가 알고 있다는 얘기죠. 무엇을? You're busy. 여러분이 바쁘다라는 사실을 알고 있다라고 말한다는 얘기죠. 야, 너 바쁘잖아. 알고 있어. 내가 그래서 왔잖아. 이렇게 말한다는 얘기. 자, 그리고 이제 he wants to help you out. 또 뭐라고 말한다요? 그가 원한다는 얘기. want 다음에 to 명사인데 help out 같은 경우는 여기서 이제 그냥 돕다라는 뜻이야. 별 out이 들어간다고 해서 크게 어렵진 않고요. 다른 뜻은 아니고. 돕다는 뜻이고 중간에 you 같은 경우가 대명사이기 때문에 얘도 마찬가지로 어순은 고정입니다. 아시겠죠? 자, 그래서 아래쪽에 쓰여있듯이 부동사이기 때문에 이어동사라고 하죠. 두 단어로 이루어진 동사, turn on이라든지 pick up이라든지 이런 친구들 같은 경우에는 목적어가 누구일 때? 대명사일 때는 주어와 타동사와 부사 사이에 오죠. 그렇죠? 그래서 여기 고정되게 help out you가 아니야. 아시겠죠? 어순 고정. 자, 당신은 돕고 싶다라고 말한다는 얘기죠. 짠 하고 나타난 샌드위치 가지고. 자, 그리고 보시면 이제 by ing라고 나와 있지, 그지? 보시면 무슨 뜻 뭐뭐 함으로써 이런 뜻이 되겠죠, 그죠?
마찬가지로 여기서 by도 사용식이에요. 그래서 당신에게 여러분에게 샌드위치를 사다 주는 것으로 줌으로써 도와주고 싶었다라고 말한다는 얘기죠. 자, 그래서 이러한 경우에라는 얘기죠. In this case, you're very likely to appreciate your friend's help. 하면은 무슨 뜻? 이러한 경우에 be likely to입니다. 정말 많이 나오죠. 무슨 뜻? be likely to 무슨 뭐냐? 뭐뭐 할 가능성이 높다. 뭐뭐 할 법하다. 이런 뜻이 되겠지, 그치? 당연히 이런 경우에 어때? 여러분 같은 경우는 매우 뭐 할 법하다. 감사하겠죠. appreciate. 고마워하겠죠. 그죠? 고마워할 가능성이 높다는 얘기입니다. 무엇에 대해서? 여러분의 친구의 도움에 대해서 굉장히 감사하고 고마워할 가능성이 높다. 이런 얘기가 되겠죠. 여기까지 당연한 얘기예요. 자, 그 다음에 however 여기서부터는 이제 역점이 들어갑니다. 그죠? 그러나 하지만 이런 표현이 나오고 있고요. 만약에 if a stranger shows up 누가 바뀌었어? 지금 나타나는 주체 자체가 바뀌었죠. 아까는 이제 best friend가 나타났었고 이번엔 누구야? stranger 같은 경우는 낯선 사람. 갑자기 낯선 사람이 나타난다는 얘기입니다. 상황이 좀 바뀌었어요. 낯선 사람이 나타나. 그리고 이제 똑같은 상황. 뭘 가지고서? 똑같은 샌드위치. 내가 가장 좋아하는 샌드위치를 가지고서 누가 낯선 사람이 나타나. 그리고 또 offers 같은 경우는 stranger 다음에 이어지는 shows up의 병렬 구조죠. 그렇죠? 두 번째 동사. 그 stranger가 낯선 사람이 또 뭐 하는 거야? offer. 제공하는 거야. 주는 거야. 그것을 누구한테? 너한테 줬다는 얘기죠. 그렇죠? 자, 그런 상황이라면 이런 의미가 되겠죠. 자, 그럴 때는 you will not appreciate it, won't appreciate it 이라고 나와있죠, 그죠? 당연히 어때? 당신은 여러분 어떤 감정이 될까요? 감사하다라는 느낌보다는 일단 어떤 감정이 들까? 얘 누구야? 라는 생각이 들겠지. 내가 배고픈 것도 먹고 내가 저 샌드위치 좋아하는 것도 맞는데 갑자기 이제 일면식도 없는 생판 모르는 낯선 사람이 와가지고 이거 바쁘시죠? 샌드위치 드세요. 라고 했을 때는 어떤 생각부터 든다? 약간 뭐 의심이라든지 그죠? 나한테 왜 이러지? 누구지? 잘못 찾아왔나? 아니 뭐 팔려고 하나? 이런 생각이 든다는 얘기죠. 감사하다는 느낌이 언뜻 들진 않습니다. 그러면서 대신에라고 나와있어요. 대신에 그 대신에라는 얘기, 대신에라는 얘기 무슨 얘기? 감사하는 것 대신에 이거 모두 confused하면 무슨 뜻? 당연히 confused 같은 경우는 감정 분사인데 주어가 직접 느끼는 부분이기 때문에 혼란스러움을 느끼는 거니까 PP 형태가 맞겠죠, 그렇죠? 혼란스러워질 것이다 이런 얘기가 되겠고, 그 다음에 you'd likely think 하면은 역시나 생각할 가능성이 높다는 얘기죠. 뭐라고 생각할 가능성이 높다? For you? 도대체 당신 누구세요? 뭐라는 얘기가 되겠고, 그리고 how do you know? 당신은 어떻게 아셨나요? 이런 얘기가 되겠죠. 무엇을? What kind of sandwich I like to eat? 이라고 나와있지. 자, 여기서는 어순만 좀 주의하시면 될 것 같은데 어법상으로는 여기 뒤쪽에 보이는 이제 퀘스천 마크가 있죠. 그래서 이제 직접 의문문의 어순이 됩니다. 의문사, 그 다음에 동사, 주어, 그치? 동주가 되는 거지, 그치? How do you know? 이렇게 나오는 부분이 될 텐데, 근데 유의하셔야 될 점은 여기 what부터 이어지는 부분은 앞에 있는 동사 누구예요? no라는 타동사의 목적절이기 때문에 간접 의문문의 어순을 취해야 돼. 알겠지? 얘가 이제 의문사가 되는 거고, what kind of sandwich? 그 다음에 주어 동사. 이렇게 된다는 거. 어순만 좀 주의하시면 됩니다. 자, 그래서 앞쪽에서는 너 어떻게 알았어라는 얘기죠. 무엇을? what kind of sandwich? 어떤 종류의 샌드위치를 내가 먹기를 좋아하는지. 도대체 어떻게 알았니? 라고 생각한다는 얘기죠. 혼란스럽죠, 당연히. 혼란스럽다. 자, 그래서 필자가 여러분이 느끼게 될, 유가 느끼게 될 감정에 대해서 잘 확인을 해주시고요. 앞쪽에서는 누구에 대해서? 가장 친한 친구가 샌드위치를 싸들고 왔을 때는 감사하는 느낌. 그 다음에 두 번째로 낯선 사람이 똑같은 행위를 했을 때는 confused, 혼란스러운 느낌. 이렇게 느끼고 있어. 정리하시면. 자, 그러면서 이제 보시면 key difference라고 나와있죠. 주된 차이점은 이란 얘기입니다. 거기에 대한 분석이 들어가는 문장이고, 주된 차이점인데 누구? These two cases. 이 두 경우를 하면 두 경우는 누구를 얘기해? 친한 친구와 그 다음에 낯선 사람이죠. 친한 친구가 찾아왔을 때, 낯선 사람이 샌드위치를 들고 찾아왔을 때, 이 두 가지 경우 사이에서의 주된 차이점 자체는 그 다음에 이 부분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여기 별표 쳐놨죠? 여기 핵심어입니다. 키워드 level of trust. 무슨 뜻? 신뢰 수준이다. 이런 얘기가 되겠죠. 신뢰도다.
라는 얘기. 차이점 같은 경우는 샌드위치도 똑같고 상황도 똑같대. 내가 지금 너무 바빠. 살 시간도 없어. 모든 상황이 다 똑같은데 결국에 느끼는 감정이 다른 이유는 뭔가요? 바로 신뢰 수준이라는 얘기죠. 왜? 당연히 친한 친구에 대한 신뢰도는 내가 높고 그다음에 낯선 사람에 대한 신뢰도는 낮으니까 거기에서 오는 차이점에서 기인한 감정이라는 얘기가 되겠죠. 그죠? 그래서 이제 마지막으로 그 신뢰도가 어떻게 다른지에 대해서 설명을 해주면서 글이 끝이 납니다. 자, 그래서 보시면 You trust your best friend so much that이라고 나와있지, 그지? 소대꾸문이라고 볼 수 있어요. 소대꾸문 원인 결과죠, 그지? 자, 그래서 너무 뭐뭐해서 미안하다 결과 원인 결과가 되겠죠, 그죠? 너무 뭐뭐해서 미안하다. 자, 여러분은 당신의 이제 best friend, 그러니까 가장 친한 친구를 정말 많이 믿어서 you will not worry, 뭐 하지 않을 것이다? 걱정하지 않을 것이다. 이런 얘기가 되겠죠, 그죠? 뭐에 대해서 걱정하지 않을 것이다? about이라는 이제 전치사 뒤에 당연히 동명사를 씁니다. about knowing 하면은 아는 것에 대해서 걱정 안 할 거야. 이런 얘기가 되겠죠. 근데 중간에 나와 있는 이 힘 같은 경우 동명사의 의미상의 주어라니까 knowing하는 주체입니다. knowing하는 주체. 자, 그래서 이 힘이 가리키는 거는 아니 누굴까요? Your best friend가 되겠지. 당신의 best friend가 의미상의 주어가 뭐 하는 것, 알고 있는 것에 대해서는 걱정 안 할 거라는 얘기야. 뭐에 대해서? You too well. 당신을 너무 잘 알고 있는 것에 대해서는 걱정 안 하죠. 믿으니까. 그리고 그러나 You certainly would not give the same level of trust to a stranger. 무슨 뜻? 당연히 낯선 사람에게는 같은 수준의 신뢰를 주지는 않을 것이다. 확실히 이런 의미가 되겠죠. 당연하죠. 어떻게 믿고 처음 보는 사람인데 샌드위치 내가 좋아하는 샌드위치라고 해서 덥석 받아먹겠어. 그것도 이상한 상황이지, 그치? 모르는 사람이 찾아와가지고 바쁘시죠? 샌드위치 감사합니다. 잘 먹겠습니다. 하면서 그냥 먹는 것도 이상하다는 거예요. 자, 그래서 결국에는 그 차이점이 무엇인지가 키워드가 될 텐데 여기 나와있죠. 마지막에 정리, 구조화된 부분 보시면 여기 신뢰 수준이 굉장히 중요해요. 이 단어 level of trust 중요합니다. 신뢰 수준에 따라서 호의를 베푼 사람에게 다른 감정을 느낀다 라는 얘기가 되겠지, 그치? 그래서 뭐 예시 자체라든지 어떤 상황 자체가 굉장히 단순하고 어려운 지문은 아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결국에는 이제 누구냐에 따라서 저는 호의를 베풀어주는 사람이 누구냐에 따라서 신뢰 수준이 다르기 때문에 거기에 따라서 우리가 느끼는 감정이 다르다라는 게 포인트가 되겠고, 자, 그래서 이제 원래 원문 자체가 원래 문제 자체가 글의 순서였기 때문에 당연히 이제 같은 패턴으로는 안 나오겠고 나온다면 같은 패턴으로는 안 나오겠고 중간에 보시면 however, instead 같이 연결사 부분만 좀 잘 봐두시고 그리고 내용상으로 그렇게 어렵진 않은데 보시면 아까 말씀드렸듯이 어휘 아니면 이제 빈칸 주의 이런 데 있죠. level of trust라든지 이런 데 뻥 뚫을 수도 있으니까 주의해서 한번 봐두시고, 그리고 이제 여기 나와 있는 주제, 유지, 주장되고 한마디로 이제 대입항유로 나올 수도 있기 때문에 전체 내용만 잘 파악하고 계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어법이 어려운 경우도 별로 없고요. 자, 그럼 이제 오늘 드린 새로운 자료로 가보도록 할게요. 36번인가요? 36번부터 40까지 있는 그 자료로 넘어갑시다. 36. 오케이. 36번. 자, 36번 역시나 이제 글의 순서였고 보시면 3점짜리였네요. 그렇죠? 3점짜리. 어려웠나 봐. 자, if you부터에서부터 한번 해보도록 합시다. 자, 만약에 당신이 여러분이 start collecting and analyzing data라고 나와 있죠. 만약에 여러분이 데이터를 자료를 collecting 뭐하고 그렇죠. 수집하고 analyze 무슨 뜻? 분석하는 거죠. 그렇죠. 분석하기 시작한다면 이런 의미일 텐데 그냥 시작하는 게 아니라 이렇게 보시면 without first clarifying the question이라고 나와 있습니다. 보시면 without ing가 무슨 뜻? 뭐 하지 않고라는 의미가 되겠죠. 그렇죠? 첫 번째로 뭐 하지 않고 clarify가 무슨 뜻? 분명히 하다는 뜻이죠. 그렇죠? 분명히 명확히 한다는 이런. 자,
자 보시면 어떤 질문 자체를 명확히 분명히 하지 않은 채로 하지 않고서 그냥 다짜고짜 데이터를 수집하고 자료 수집하고 분석하기 시작한다면 이라는 의미가 되겠죠. 그 질문 수식해주는 부분이 뒤쪽에 목적격 관계대명사절이에요. 그래서 you are trying to answer 이런 거 answer 뒤에 목적어 비어있지 그치? 그럼 당신이 대답하려고 하는 질문들이겠죠. 그죠? 한마디로 해결하고자 하는 문제를 얘기합니다. 해결하고자 하는 문제 자체를 첫 번째로 명확히 하지 않고 자료 자체를 그냥 수집하고 분석하기 시작한다면 You're probably doing yourself more harm than good이라고 나와있지 그치? 보시면 여기서 이제 두 목적어 뭐 good이나 아니면 harm 이렇게 쓰이죠. 그래서 목적어에게 득 아니면 해가 되다라는 뜻입니다. 득이나 해가 되다, 실이 되다. 득이 되다, 해가 되다 이런 의미가 되겠죠. 근데 여기서 보시면 이제 역시나 비교급 부분이 되면 more than이지 그죠? 뭐보다는 득보다는 해, 실이 되는 것이다 이런 얘기가 되겠죠. 한마디로 뭐 득보다 실이 된다 이런 얘기인데 좋은 행동은 아니라는 얘기지. 결국에 이 구절에서 쓰인 행동 자체가 그렇죠? 자 그러면서 이제 두 번째로 얘기하기를 ends of ing가 나옵니다. 무슨 때? 결국 뭐뭐 하게 된다는 뜻이죠. 자 당신은 결국에 뭐뭐 하게 될 것입니다. 이런 의미가 되겠지, 그치? drowning이가 무슨 때? drown 같은 경우는 빠져죽다, 득사하다 이런 뜻이야. 빠져버린다는 얘기죠. 어디에? flood of information 하면은 정보의 홍수에 빠지게 된다. 이런 얘기가 되겠죠. 정보의 홍수에 빠지게 된다. 그리고 realize 하게 된다는 얘기죠. 얘는 이제 보시면은 will 뒤에 쓰여진 end of과의 병렬 구조가 되겠지. 그리고 뭐 하게 될 것이다. 깨닫게 될 것이다. 이런 얘기죠. 나중에 깨닫게 되는데 이렇게 이어지는 거죠. 대절 자체를 목적으로 하는 대절을 깨닫게 될 거야 이런 얘기고 most of that research입니다. that research 같은 경우는 무슨 의미? 그러한 조사가 되겠죠. 그러한 조사를 하면 무슨 얘기인가요? 앞에서 얘기했었던 질문을 명확히 하지 않고 시작한 조사가 되겠죠. 다짜고짜 자료를 모으고 데이터를 모으고 수집하고 분석했었던 첫 번째 문장에서 얘기했었던 그런 조사. 그 조사 자체 대부분의 그런 조사는 was a waste of time. 뭘 쓸 것이다라는 것을 깨닫는 시간 낭비였구나라는 걸 깨닫게 된다는 얘기죠. 그렇죠? 그러면서 정보의 홍수라는 게 왜 나올까요? 정보의 홍수라면 정보가 많아졌다. 엄청나게 많다는 얘기죠. 쓸데없이 많다는 얘기. 왜 많아졌을까요? 정보가? 첫 번째로 뭘 특정하지 않았기 때문에 답하고자 하는 질문 자체를 명확히 하지 않았어. 그래놓고 이제 무조건 다짜고짜 데이터만 수집하기 시작하는 거죠. 그러니까 뭐 예를 들어서 어떤 회사가 있는데 어떤 회사에서 자 오늘 이제 회의입니다. 오늘 회의를 할 텐데 일단 요즘 좀 회사 문제가 있는 것 같아요. 자 그럼 자료 수집부터 해봅시다. 라고만 한다면 질문 자체가 문제가 있는 것 같아요. 라고 두루뭉술하게 얘기한 다음에 자료 이제 수집해서 분석합시다. 하면은 일단 뭐 직원들 입장에서는 수집하는 입장에서는 뭘 수집해야 될지 명확하지 않기 때문에 이것저것 다 끌어오겠지. 이 정보, 저 정보, 이것도 쓰고 저것도 써봐야지 하면서 정보가 너무 많아지겠죠. 쓸데없는 정보가. 자, 그래서 정보의 홍수에 빠지게 되면서 결국에는 이제 대신에 정보를 많이 수집하고 데이터를 분석하다 보니까 어때? 시간은 많이 들고 시간 낭비가 일어날 수 있다. 이런 얘기가 되겠고. 그래서 결국에는 이 사람이 얘기하고자 하는 부분이 이런 구조에서는 얘랑 반대가 되겠죠. 첫 번째 문장에서 얘기했었던 이렇게 하면 해가 돼. 그럼 당연히 무슨 얘기고? 얘랑 반대로 하면 득이 돼. 라는 얘기니까 우리가 유추할 수 있는 내용은 뭐야? 그럼 반대로 하면 어떻게 돼? 질문을 명확히 하고 자료를 수집하기 시작해라. 라는 게 나오겠죠. 이어지겠죠. 그래서 이제 세 번째 보시면 자, 투정사가 단독으로 쓰였습니다. 문장 맨 앞에 목적이 되겠죠, 그죠? 단독으로 쓰이면 뭐 하기 위해서라는 의미가 되겠고, 뭐 하기 위해서 이러한 문제를 피하기 위해서 이러한 문제라 하면 앞 문장에서 언급했었던 문제입니다. 정보의 홍수에 빠지고 시간 낭비로.
거고. 자, 그런 문제를 피하기 위해서 you should develop a problem solving design plan이라고 나와있지, 그치? 자, 여기서 또 should라고 강력하게 얘기하고 있기 때문에 여기서는 앞쪽에서 뭐였어? 문제 제기야. 현상에 대한 문제 제기. 얘가 주제문입니다. 문제 해결하기 위해서 이렇게 해야 돼 라는 얘기죠. 뭘 해야 되는데? Problem solving design plan 무슨 뜻? 말 그대로 문제 해결 디자인 계획, 설계 계획. 문제 해결 설계 계획을 세워야만 한다 이런 얘기. 여기가 요지입니다. 자, 그러면서 뭐 하기 전에 before you start collecting information 하면은 정보를 모으기 시작하기 전에 이런 의미가 되겠죠. 문제 해결을 위한 정보를 막 모으겠지, 그치? 조사하고 검색하고 그다음에 뭐 책 찾아보고 막 이럴 텐데 그런 단계 가기 전에 계획부터 세워라. 이게 요지야. 자, 그러면서 뒤쪽에 나오는데 in the design plan이라고 나와 있습니다. 무슨 뜻? 자, 그런 설계 계획에서 문제 해결 설계 계획에서 you clarify 첫 번째로 당신은 뭐 하게 되고요? 무슨 뜻? 아까 얘기했었던 명확히 하는 거야. 또 나왔죠, 그죠? 문제 자체를 명확히 해라. 무슨 문제를 해결하고자 하는지, 그치? 자, 그래서 you're trying to solve라고 나와 있잖아. 이렇게 꾸며주는 부분이고 solve에 대한 목적 없잖아, 그렇죠? 목적과 관계되면서입니다. 앞쪽에 있는 issue가 선행사이면 문제라는 뜻이지. 무슨 뜻? 당신이 뭐 하고자 하는? 풀려고 노력하는 그런 문제 자체를 명확히 해. 첫 번째로. 그 다음에 두 번째로는 뭐 한다? State your hypothesis. 무슨 뜻? 얘는 가설이라는 뜻이죠. 가설 자체를 언급하게 된다는 얘기입니다. 자, 문제가 있다. 그냥 문제를 먼저 명확히 하고 이런 문제 해결해야겠구나. 이거부터 하고 그다음에 가설을 세운다는 얘기. 가설이라고 하면 뭔가요? 본격적인 문제 해결 들어가기 전에 임의로 세워놓는 거지, 그치? 이렇게 하면 저렇게 될 것이다. 이렇게 될 것이다. 라는 것들. 자, 그리고 이제 세 번째로는 리스트. 뭐 하게 된다? 리스트가 동사로 쓰였죠. 원래 목록이라는 명사고요. 목록처럼 나열, 열거하게 된다. 이런 의미가 되겠죠. 무엇을? What is required라고 나와 있죠. 그죠? 무슨 뜻? 필요시 되는 것을. 필요로 되는 것을. 이런 BPP. 하면 그냥 필요한 것을이죠. 그죠? 필요한 것을. 자, 뭐 하기 위해서인가요? To prove those hypotheses. 앞에서 두 번째에서 세웠었던 가설 자체를 검증하기 위해서 필요한 것. 필요시 되는 것을 뭐 한다? 나열하고 열거하게 된다. 이런 얘기가 되겠죠. 그래서 이제 요지 자체는 뭐야? 큰 요지는 문제 해결 설계 계획을 세워라. 라는 게 요지고. 자, 그 다음 문장이 뭐냐면 지금 말투 자체가 어때요? 어조 자체. 그 설계 계획에서 당신은 이런 것들을 하게 된다라는 얘기는 뭐야? 이런 계획 세우고 그 계획 안에서 이렇게 해라는 얘기. 자, 결국에는 이제 얘는 세부적인 내용이죠. 그 설계 계획을 세워라라는 게 요지인데 그 안에서 뭘 하게 되지? 첫 번째로 뭐였어, 결국에? 문제를 명확히. 두 번째로 뭐였어? 스테이트니까 가설이죠. 가설 어떤? 세 번째로 뭐였어? 리스트니까 필요한 건 나열. 그래서 필요한 것이라는 가설 검증을 위한 것이 이런 프로세스를 거쳐야만 한다는 얘기입니다. 그냥 다짜고짜 야 요즘 문제다. 자료부터 모아보자. 분석해보자. 왜 문제인지. 이게 아니라 문제 해결 도대체 뭐가 문제인지 먼저. 그 다음 두 번째로는 가설. 이런 문제가 있을 시에는 이렇게 될 것이다. 이걸 해결하려면 이렇게 해야 될 것이다. 라는 가설을 언급해주고. 자, 그럼 그렇게 해결하기 위해서 뭐가 필요한지를 쭉 나열하자는 얘기죠. 이런 정보 필요하고 그럼 이 정보가 필요하고. 그럼 어때? 훨씬 더 효율적이겠죠. 문제 해결 자체. 시간도 덜 걸리겠지. 어중이 도중이 같은 정보 모으는 게 아니라 진짜 필요한 걸 나열한 다음에 시작하는 거예요. 이거 저거 모읍시다. 그럼 A라는 사람은 이거 모아주시고 B라는 사람은 이거 모아주시고 훨씬 더 효율적이죠. 그렇죠? 자, 그래서 이제 과정 자체를 보여준 거야. 이렇게 해야 된다. 그 과정은 이렇다라는 거. 자, 그 다음 문장 보시면 Developing this plan이라고 나와있지, 그치? 여기서는 얘가 동명사 주어일 것 같습니다. 그죠? 뭐 하는 것? 이러한 계획을 세우는 것은 이런 의미죠. 동명사 주어. 자, before you start researching 하면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어떤 자료 조사를 본격적으로 시작하기 전에 세우는 걸 쓰죠. 그래서 이런 계획 세우는 것 자체가 본노사역이야.
will greatly increase 무슨 뜻? increase 여기서 타보사입니다. 향상시키다는 뜻이죠. 그죠? 무엇을 목적을 당신의 problem solving productivity 무슨 뜻? 생산성을 크게 증가시킬 것이다라는 얘기죠. 그죠? 자, 이 자리에 있는 단어도 중요한데 생산성입니다. 생산성, 문제 해결 생산성을 증대시킨다는 얘기인데 생산성 같은 경우는 여기서 뭐랑 똑같은 말이야? 문제 해결하는 효율성 자체를 증가시킨다는 얘기가 똑같죠. 생산성, 효율성. 자, 그리고 C번이라고 붙여져 있는 그 다음 문제가 갈게요. 효율성을 증대시킬 것이다. 그러면서 in addition 무슨 뜻? 게다가 이런 뜻이지. 자, 게다가 putting your plan down on paper 하면 무슨 뜻? 여기서 이제 put 목적어 down on 같은 경우는 어디에 받아 적다는 뜻이죠. 자, 당신의 교육을 어디에? 종이 위에 받아 적는 것은 역시나 동명사 주어입니다. 받아 적는 것은 will not only clarify your thoughts라고 나와있죠. 여러분의 생각을 분명하게 해주는 것만은 아니야 라는 얘기가 되겠고 마지막 문장 가시면 if you're working in a group 이라고 나와있죠. 만약에 당신이 어떤 그룹에서 혼자서가 아니라 그룹에서 일을 하고 있다면 이러한 문제 해결 계획 자체는 will also help 또한 도움이 될 것이라는 얘기죠. 그렇죠? 자, 보시면 누구한테? your 팀한테 your 팀이 뭐 하도록 도움이 된다? 오형식, 목적격, 보어야 투정사 다 가능한 동선이 to focus 다 가능해. 자, 뭐 하도록? 첫 번째로 당신의 팀이 그룹이 what to do 무슨 뜻? 무엇을 할지 무엇을 할지에 집중할 수 있게 해주면 도와주고 두 번째로는 provide 무슨 뜻? 자, 그리고 제공할 것이라는 얘기죠. 무엇을? starting point인 것은 뜻? 시작점이죠, 그죠? 뭐에 대한 시작점인가요? For your group brainstorming. brainstorming이 뭐야? 들어봤나요? brainstorming. brainstorming 같은 경우는 이제 여러 명이 모여서 즉흥적으로 떠오르는 것들을 계속 던지는 겁니다. 단어라든지 어떤 내용이라든지 이런 것들 즉흥적으로 던지면서 회의를 해나가는 그런 시스템인데 만약에 문제를 특정하지 않으면 자, 이 문제에 대해서 해결합시다 라는 게 없다면 브레인스토밍 자체도 시작하기 어렵겠죠. 뭘 먼저 떠올려야 되는지 주제를 먼저 명확히 문제를 먼저 명확히 설정하고 그 다음에 거기에 대한 생각을 해봅시다 라고 했을 때 거기랑 관련된 단어들이 나올 수 있기 때문에 브레인스토밍에 대한 뭐까지 시작점까지도 제공을 해줄 수 있다 이런 얘기가 되겠죠. 그래서 마지막 문제 같은 경우는 무슨 얘기? 이런 계획을 실천했을 때 이런 식으로 했을 때 도움이 되는 장점, 이점이 되겠죠. 그렇죠? 그래서 계획을 실천했을 때 문제 해결 계획 문제 해결 설계 계획 이름도 기대시 실질적인 이점이 되겠죠. 첫 번째로는 무엇을 해야 할 일에 집중할 수 있게 해주고 두 번째로는 브레인스토밍을 어디서부터 시작해야 될지에 대해서 어떤 생각부터 시작해야 될지에 대해서 시작점을 제공해준다라는 게 이점이다라는 얘기가 되겠죠. 그렇죠? 단점은 앞에서 나왔었어. 문제 해결 설계 계획을 안 세웠을 때는 어떤 단점들이 있었어? 정보의 홍수에 빠집니다. 그죠? 여기 나와 두 번째 문장에 나왔었던 정보의 홍수에 정보가 너무 많은 거야. 다짜고짜 모으다 보니까 범위를 좁혀야 된다는 얘기야 결국엔. 자, 그러면서 시간 낭비를 할 수 있다는 거. 그게 이제 단점이었죠. 그렇죠? 자, 그래서 보시면 얘는 이제 주제를 한번 잘 봐두시고요. 여기 나와 있듯이 정보 수집하기 전에 문제 해결 설계 계획을 세우는 게 중요하다라는 거. 대입학용으로 좀 잘 봐두시면 좋을 것 같아요. 요지 전체 내용. 얘도 이제 원래 순서 내용이었기 때문에 이런 요지 내용 잘 봐주시면 될 것 같고 상세어법 역시나 여기서는 크게 뭐 특수구문이라든지 이런 부분은 없기 때문에 짜잘한 이런 표현만 잘 봐주세요. 병렬 구조라든지 이런 것들 봐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여기서는 뭐 연결 써두시면 여기 하나 나와있고 인 에디션 하나 나와있고 자, 37번하고 오늘은 이제 지금 그만 나갈 텐데
하고 좀 쉬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 보시면 일단 철학자가 나오네요. 코헨이라는 사람이 나오는데 자, 이 사람이 이제 provide an example 이라고 나오겠죠. 어떤 예시를 제공해 준다. 이런 얘기고 of a camping trip 하면은 캠핑 여행의 예시가 되겠죠. 그죠? 캠핑 여행의 예시를 제공해 주는데 그래서 as 같은 경우는 뭐뭐 못써라는 뜻이지. 전치사입니다. 얘가 무슨 뜻? 비유라는 뜻이에요. 은유, 비유 이런 뜻이에요. 자, 비유로서 이런 의미가 되겠죠. 뭘 위한 비유인가요? 뭐에 대한 비유? 아이들 소사이어티 무슨 뜻? 이상적인 사회가 되겠죠. 이상적인 사회에 대한 비유로서 캠핑 여행의 예시를 제공해 줍니다. 이런 얘기. 자, 그래서 결국에는 여기서 무슨 얘기냐면 저 사람이 뭐 이상적인 사회에 대한 비유로서 예시를 제공한다. 좀 꽈서 얘기했는데 결국 저 사람 철학자 코엔이라는 사람이 생각하기에는 캠핑 여행 자체가 뭐랑 비슷하다? 이상적 사회랑 비슷하다. 저 사람이 생각하는 이상적인 사회, 알겠죠? 캠핑 여행은 저 사람이 생각하기에 철학자인 코엔이라는 사람이 생각하기에 이상적 사회에 가깝다. 이런 얘기가 되겠지, 그죠? 자, 그러면서 도대체 왜 그렇게 생각하는지에 대한 이유가 쭉쭉 나오겠지. 그래서 아래쪽에 보시면 캠핑 트립, 캠핑 여행에서는 어떤 특징이 있는지를 알려줍니다. 도대체 그래서 왜 캠핑 여행이 이상적 사회인지 이렇게 더 쓰냐? 정리를 쭉 하면서 캠핑 여행이 일단 비상적 사회다 라고 언급을 하면서 시작했어. 자, 그래서 그가 주장하기는 어때? 캠핑 여행에서는 it is unimaginable 이라고 나와있죠, 그죠? 어휘 주의하세요, 이 자리. 상상조차 못할 거야 이런 의미가 되겠죠, 그죠? 상상조차 할 수 없어 이런 의미. 자, 보시면 이제 가주어 진주어이기 때문에 대부터 끝까지라는 사실 자체를 상상할 수 없다는 얘기죠. 어떤 내용인지 봤더니 someone would say something like 라고 나와있지, 그치? 누군가가 이와 같이 이야기한다는 얘기입니다. 이와 같이 이야기한다는 얘기 뭐라고? I cooked dinner. 내가 이제 저녁 준비했잖아, 그치? 그리고 therefore 그러니까 그렇기 때문에 you can't eat it. 너 내가 준비한 거니까, 내가 저녁한 거니까 너 못 먹어. 먹을 수 없어. 이런 얘기죠. 근데 뒤에 단서가 없습니다. 그죠? unless니까 if not이랑 똑같이 만약에 뭐 하지 않는다 이런 뜻이죠. 보시면 네가 나한테 뭐 하지 않는 페이니까 돈 지불하지 않으면 너 내가 하는 저녁이니까 못 먹어. 근데 이게 지금 보면 뭐야? 농담이 아니라 정색하면서 하는 경우야. 상상 가능한가요? 이런 사람이 있을까요? 야, 캠핑 친구들끼리 가서 기분 좋게 갔는데 한 놈이 이제 저녁을 한 거야. 저녁하고 야, 너 요리 잘한다. 저녁 먹자. 해서 야, 먹자 해서 갔는데 다시 정색하면서 야, 꺼져. 내가 한 거니까 돈 내. 왜 그래? 진짜 돈 내라. 먹지 마. 이런 사람 있을까요? 거의 없죠, 그죠? 이런 경우는 상상조차 할 수 없다는 얘기야. 캠핑 여행 같이 갔는데 굳이 그런 사람이 있겠냐는 얘기죠. 현실에서는 가능성이 없다는 얘기입니다. 자, 그래서 보시면 이제 뭐에 대해서 뭐에 대해서 지불하래? superior cooking skills입니다. 무슨 뜻? 얘는 이제 우수한, 뛰어난 이런 뜻이 되겠죠. 정말 뛰어난 내 요리 실력에 대한 지불을 네가 대가를 지불하지 않으면 너 이거 먹을 수 없어. 이런 얘기. 자, 그런 상황 자체가 대부터 끝까지는 거의 상상조차 할 수 없다는 얘기죠. 캠핑에서, 현실 캠핑에서 일반적인 상황, 사람들이라면. 자, 그러면서 오히려 어떻다는 얘기인가요? One person cooks dinner 이라고 나와 있습니다. 보시면 무슨 근데 이제 다르게 말씀드리면 캠핑 트립에서는 그렇죠. 근데 사회에서는 어떤가요? 사회에서 그렇지 않죠. 사회에서는 충분히 가능성이 있는 일이야. 알겠죠? 반대로 말씀드리자면 사회에서는 누군가가 정말 뛰어난 요리 실력을 발휘해서 음식을 만들었다. 그걸 내가 그냥 다짜고짜 먹을 수 있을까? 거기에 대한 정당한 대가를 지불해야 되거든요. 근데 이제 현실은 그렇고 이 사람이 생각하는 이상적인 사회는 캠핑 여행처럼 다 그렇게 다 나눠 먹고 하면 좋지 않을까라는 얘기를 하는 거야. 자, 그래서 보시면 이제 rather 오히려 어때? 캠핑에서 one person cooks dinner 하면 한 사람이 뭐 하고요? 요리해 저녁 식사 준비하고요. 요리하고 그다음에 another 또 다른 사람이 set up the tent 하면 텐트 세팅하고요. 그렇죠? 텐트 치고 그다음에 또 다른 사람이 purifies the water 하면은 물을 뭐해? 정화시키고 마실 물 만들어내요.
자 그리고 and so on 등등등 이란 얘기. 한마디로 지금 각자 다 맡은 바를 한다는 얘기인데 그래서 each in accordance with입니다. 보시면 여기서 in accordance with는 무슨 뜻? 뭐뭐에 따라서 이런 의미가 되겠죠. 그렇죠? 등등등 따라서 맞추어 이런 얘기. 맞춰서 이런 얘기죠. 자 어디에? 그나 그녀의 능력에 맞춰서 각자 능력에 맞춰서 서로 할 일을 한다는 얘기죠. 캠핑에서는 사회가 아니야. 자 그러면서 all these goods are shared라고 나와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각자 나눠서 했어. 그 다음에 이러한 모든 goods 같은 경우는 무슨 얘기? 재화, 제품을 얘기합니다. 재화, 결과물 얘기하는 거지. 생산품. 자 재화들 같은 경우는 are shared 어때? 공유되잖아. 야 저녁 다 됐어. 같이 먹자. 캠핑이니까. 내가 텐트 쳤어. 내가 친 텐트야. 들어오지 마. 이런 거 아니잖아. 그렇죠? 야 텐트 다 됐어. 야 들어와 놀자. 다 공유하죠. 캠핑용에 가서는 그치? 자 그리고 spirit of community 무슨 뜻? 커뮤니티가 무슨 뜻? 공동체죠. 공동체 의식이라는 것이 메이스 만들어낸다는 얘기죠. 무엇을? 목적을 보호하기. 모든 캠핑 참여자들을 더 행복하게 만들어준다. 이런 얘기가 되겠죠. 그렇죠? 결국에 이제 모든 재화들이 공유된다라는 것까지 이해는 이제 어휘주의. 어휘 확인하세요. 캠핑에서는 다 공유됩니다. 공유. 함께 나눴습니다. 각자 분업한 다음에 결과물은 다 나눴습니다. 같이 쓴다는 얘기. 자 그리고 camping trip where each person attempts to gain maximum rewards라고 나와 있죠. 보시면 이제 주어 자체가 캠핑 여행인데 뒤에 나오는 where 같은 경우는 관계부사절이죠. 관부. 주어이자 선행사입니다. 캠핑 여행. 자 그래서 캠핑 여행은 캠핑 여행인데 주어가 동사하는 캠핑 여행이 되겠죠. 그죠? 뒤쪽에 봤더니 각각의 인간이 사람이 템 투부정사 같은 경우는 투부정사 하도록 시도하다 이런 의미가 되겠죠. 그치? 뭘 하려고 하는 게임 얻으려고 하는 캠핑 여행은 이런 의미가 되겠죠. 뭘 얻어? maximum rewards입니다. 무슨 뜻? 최대한의 보상. 이런 걸로 이제 어휘 문제로 장난도 칠 수 있으니까 뭐 maximum을 뭘로 미니멈으로 바꾼다든지. 미니멈 아니죠. 최대한의 보상을 누구로부터? 다른 캠핑 간 사람들로부터 얻으려고 하는 각각의 사람이 각자 다 이윤만, 보상만 얻으려고 하는 그런 캠핑 여행 같은 경우는 이런 의미가 되겠고 아직 주어 안 끝났어. In exchange for 무슨 뜻? 뭐뭐의 대가로라는 뜻이죠. 자, 뭐에 대한 대가로? The use of his or her talent는 그나 그녀의 어떤 재능의 이용에 대한 대가가 되겠죠. 그나 그녀의 재능, 뭐 요리 실력이라든지 아니면 텐트 치는 실력이라든지 이런 것들이지. 자, 그래서 각자의 재능에 대한 사용의 대가로 최대의 보상을 얻으려고만 하는 이익을 얻으려고만 하는 그런 캠핑 여행 자체는 까지 넣어주고 드디어 본동사 모두 quickly 하는 것은 빠르게 끝나버릴 것이다. 이런 얘기가 되겠죠. 뭐로 끝날 것이다? 재앙 그리고 unhappiness 불행으로 끝나버리게 될 것이다. 이런 얘기가 되게 당연한 얘기죠. 그렇죠? 캠핑이 되겠어? 다시 핀도성에서 다시 가겠지. 그렇죠? 자 그런 얘기가 되겠고 자 그래서 이제 뒤로 갑시다. Moreover 게다가 자 게다가 우리 experience 우리 무인대라고 나오겠죠. 캠핑 여행 자체는 ruin이 이제 망치다, 파괴하다 이런 뜻이야. 근데 주어가 지금 캠핑 여행이니까 당연히 수동태로 써야 되겠죠. 망쳐질 것이다 이런 얘기가 되겠죠. 만약에 뭐 한다면 if people were to behave in such a way 하면 무슨 뜻? 그런 식으로 행동한다면 이런 의미가 되겠죠. 얘는 일단은 어법상으로는 were to 가정법, 근데 가정법 미래야 얘는 좀 생소하죠. 가정법 미래고요. 얘를 뭐 should로 바꾸셔도 상관없습니다. should 가정법이라고 합니다. 자 그래서 아래쪽에 이제 현실에서 일어나기 매우 불가능한 상황을 가정할 때 쓴다 라고 나와 있죠. 왜냐면 캠핑 가서 그렇게 행동하는 사람도 없잖아. 거의 없잖아. 그렇죠? 없단 말이죠. 자 그래서 이제 such a way 그런 식으로 행동한 사람이 무슨 얘기였어? 앞문장에서 얘기했었던 각자가 최대한의 보상만을 바라는 그런 식의 행동이 되겠죠. 그렇죠? 그런 행동만 한다면 캠핑이 당연히 망쳐지겠죠. 망하겠지. 캠핑 아무도 안 가겠지. 그치? 다 집에 가겠죠.
자, 그래서 아래쪽에 보시면 마지막에 있어. 그래서 we would have a better life in more equal and cooperative society 이런 거겠죠. 그래서 equal이라는 cooperative 같은 경우도 중요한데 얘는 캠핑 여행의 특징이지. 그래서 이 사람 얘기는 캠핑 여행에서 우리가 하는 것처럼 훨씬 더 평등하고 각자가 맡은 바를 나눠서 하고 그리고 이제 다 share 공유하는 그런 협력적인 사회를 바라는 거예요. 그런 사회에서는 캠핑과 같은 사회에서 우리가 훨씬 더 나은 삶을 살지 않을까라는 얘기를 하고 있는 것이 그렇지. 자, 그래서 여기 아래쪽에 이제 도식화를 한번 보시면 비유를 시작했죠. 캠핑 여행이 이상적인 사회가 될 수 있다라는 얘기. 자, 그래서 지금 중요한 내용은 뭐냐면 도대체 캠핑 여행을 왜 이상적 사회로 우리가 이 코엔이라는 사람이 철학자가 비유했는지에 대한 특성을 잘 뽑아내셔야 돼요. 자, 이 사람의 꽂힌 포인트는 뭐였어? 캠핑에서는 전혀 어떤 보상을 요구하는 게 없다. 서로에 대해서 능력에 맞게 서로 분업을 한다라는 얘기. 그래서 능력에 맞게 일한다. 서로 이제 분업한다는 얘기죠. 분업화. 그 분업한 것에 대해서 그 이후에 뭐 하는 게 또 포인트? 공유죠. 재화들의 공유. 재화의 공유. 다 같이 함께 쓴다는 얘기. 각자 한 걸 가지고 들고 와서 함께 쓰죠. 그래서 공동체 의식이라고 볼 수 있고. 자, 그러면서 이제 세 번째 같은 경우는 최대 보상을 얻으려고 하면은 캠핑 여행 자체가 불행해지겠고요. 그렇죠? 그러면서 이제 결과적으로는 우리는 이제 캠핑처럼 평등하고 협력하는 사회에서 더 나은 삶을 살 수 있지 않을까라는 게 이 사람의 포인트입니다. 자, 그래서 여기서는 어휘를 좀 잘 봐두시면 좋을 것 같아요. 각각의 어휘들 있죠, 그렇죠? 캠핑 여행이 망쳐질 것이다라든지 여기 나와 있는 루인이라든지. 왜냐면 그런 방식으로 하게 되면 당연히 이제 마이너스 요소가 들어가겠죠, 그렇지? 캠핑 여행이 망쳐질 것이다. 그리고 아래쪽에 나와 있는 equal and 아까 말씀드렸던 cooperative society 이 부분 평등하고 협력한다라는 캠핑적인 그런 요소 들어가줘야 되고, 자, 그다음에 여기서는 최대한의 보상을 이익을 얻으려고만 하는 그런 트립 자체는 재앙이다로 이어져야 되고, 어휘 포인트가 좀 많이 있고, 그 다음에 재화가 공유된다라는 표현, 다 같이 쓴다라는 거. 그리고 대부터 끝까지라는 사실 자체는 현실에서는 상상 불가하다는 이미지너까지 이렇게까지 잘 봐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 세 지문 같은 경우 역시나 여러분들이 무한 반복하셔야 되고 전체 반복을 계속해야 돼요. 교과서도 마찬가지고요. 교과서는 이제 내가 좀 다 아는 것 같아가 아니야. 계속 봐야 돼. 시험 보는 날까지. 본문 계속 보면서 이제부터는 문제 풀고 틀린 문제 오답 확인하고 그 다음에 질문거리 있으면 선생님한테 확인해서 다 해결하고 이런 식으로 가셔야 됩니다. 알겠죠? 남은 기간 동안은 계속해서 이제 빈 부분을 메꾸는 식으로 각자 안 되는 부분을 있지, 그치? 그렇게 봐주시면 좋을 것 같고, 그래서 다음 시간에는 일단 오늘 나간 질문에 대한 부분 해석 테스트 역시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어법 테스트도 아마 같이 보지 않을까 싶어요. 오늘 부분 해석 봤지? 그 부분에서 본 질문들 한마디로 이제 우리 화요일 날 진도 나온 부분이죠. 거기에 대한 어법 테스트도 우리 이번 주에 토요일 날 아마 보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래서 1일 테스트가 2개. 오늘 한 3지문에 대한 부분 해석 테스트 플러스 그다음 지난 시간에 했었던 4지문에 대한 어법 테스트 이렇게 2가지 테스트 볼 거고, 그다음에 이제 숙제로는 교과서 1, 2과 심화 문제입니다. 거기 이제 대화문은 안 푸셔도 되고요. 대화문은 건너뛰시고 안 들어간다고 하니까요. 그리고 그 친구는 토요일까지 풀어오셔야 돼요.